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시기 전에 네네. 우리 옥간사님과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저희가 이렇게 네. 했습니다. 좋으시죠? 아, 행복합니다. 아, 초반에 우리 했던 거 있었는데 맞죠? 되게 어색하게 맞아요. 했던 거. 맞아요. 와,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하고 처음인데요. 이 투샷 곧 또 보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아,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NGO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앉았는데요. 먼저 그래도 간사님, NGO라는 곳을 활동가로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 결핍 때문에 좀 NGO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NGO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은 저는 사회복지,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난하고 결핍했기 때문에 그 결핍들을 조금 누군가 채워주고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어린 시절에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그런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활동들을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근데 이제 NGO라는 곳이 단체가 네. 저희들이 되게 좀 NGO 하면 막연한데 네. 이 시간에 갑자기 제가 스피드 퀴즈 하나 해도 되나요? NGO 줄임말이 뭐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아하, 제가 나중에 자막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O 딱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가요? 예, NGO라는 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데 한국말로는 비정부 기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 아. 그리고 정부와의 방침이 다르더라도 자유롭게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부터 이제 NGO가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우리나라 NGO의 역사가 되게 재밌는데요.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1903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903년이요? 1903년에 YMCA 야구단 들어보셨어요? YMCA 그 이거 외국인 단체 야구단을 만들었던 그 단체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째 보면은 선교사들이 시작한 것이 NGO라고 처음에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병원, 맞아,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경우도 학교들 맞아요. 어째 보면은 선교사로 시작했지만 그런 것들이 법인 체계를 갖추면서 NGO의 역할을 그것도 했던 그러면 것이고요. NGO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 순간 그때네, 맞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들어온 단체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월드비전. 네, 그때 이제 고아원을 세우고 무료 급식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던 그렇게 NGO가 시작했었고 우리는 NGO의 도움을 받는 국가로서 이렇게 있어 오다가 그러면 그렇게만 보면 NGO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도 이게 한 60년, 70년 전이었으니까 얼마 안 된 거네요. 네네. NGO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80년대 후반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그 NGO들이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국가가 성장하면서 그러다가 처음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NGO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일했던 굿네이버스라는 단체가 네, 월드비전 코리아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NGO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의 NGO의 역사는 뭐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땐 NGO 역사가 되게 짧은 건가요? 네네, 그런 셈이죠. 100년도 훨씬 더 되기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NGO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의 NGO가 재밌는 이유는 원래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아까 전에 월드비전과 같이 이런 나라가 들어와서 원조를 받는 국가였는데 80년대 후반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바뀐 사례입니다. 처음에 뭐 방글라데시 이런데 홍수가 났을 때 홍수 긴급 구호를 하는 등의 그런 역할을 하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최초로 이렇게 그게 80년대 후반대에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NGO라는 역할을 우리나라는 잘 감당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네. 감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NGO의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주는 역할들도 할 수 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역할들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들인데 비정부 기구가 하고 있댔잖아요. 정부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푸시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예를 제가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일했던 아동학대 분야의 일입니다. 네네네. 이게 2013년도에 7곡 그 아동학대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영화로도 있습니다.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 어린이? 어린 의뢰인. 아, 어린 의뢰인. 네, 이동희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요. 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게 그 일 있었구나. 이후에 아동학대 특례법,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그 전에도 무수하게 아동 학대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것들을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수많은 피해를 본 아이들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법 제정을 위한 옹호 활동들을 하게 됨으로써 법이 제정되기까지도 하고 최근의 정인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역할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NGO들의 장점과 좀 단점들이 좀 있나요? 우리나라의 NGO의 장점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미국이랑 이런 비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기부금의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부금만으로도 NGO가 그 기관 하나가 이렇게 자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부금만으로는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금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그런 기관들에서는 사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제약됩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 지자체에서 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역할들은 조금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단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과 같이 그런 분들은 되게 낮은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의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은 거의 대부분이 NGO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뉴스에서 보면 가끔 이제 좋지 않은 NGO 단체들의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좀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런 올해 초에도 그랬고 뭐 작년에도 뭐 어금니 아빠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있을 때면 NGO들에서는 이 전화가 빗발칩니다. 후원 취소 전화가 빗발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져서 후원을 취소하는 전화가 그때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몇 개의 단체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그 문제들이 전체 문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NGO 단체들을 이제 신뢰하면서 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부하고 나눔하는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요? 이게 저도 어제 이 질문들을 보고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네, 이런 NGO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 가이드스타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NGO들도 기업처럼 공시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세금 돈을 얼마나 받고 얼마를 쓰는지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국세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기관들만 하게 되는데 그 NGO의 숫자가 1,550개입니다. NGO 숫자가? 네, 그렇게 공시를 하는 NGO 숫자가 그 말인즉 공시를 하지 않는 NGO 숫자까지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34,000개 정도가 NGO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등록된 법인의 숫자가 그 말인즉 1,550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영세하거나 작아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들. 하지만 뭐 이런 투명성이나 뭐 정직성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작은 기관들도 공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누군가의 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 거고 그것을 투명하게 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꼭 맞아요. 공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우리가 이게 돕고 싶지만 네. 이웃을 찾아서 이렇게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잘 알지 못해서 네. 이제 이 NGO 단체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의 기부의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좀 TV에서 희망 TV라든지 뭐 이런 외국의 아이들을 돕자 이렇게 할 때 되게 어려운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를 살립시다. 이런 식의 그런 광고를 하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거든요. 빈곤 포르노에 이거를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방송을 내보낼 때면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데 이 아이 진짜 어려워 보이니까 내가 돈 줄게. 내가 돈 후원할게요. 이 아이한테 직접 주세요. 이런 식의 전화들이 많이 오고 하지만 그 돈을 후원을 하지만 그 아이에게 실제로 가는지 어떻게 이 돈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기부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부족했고 후원자들의 관심도 부족했고 실제로 기관들에서도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에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요즘에는 좀 기부자들이 스마트해져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 콩 기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이버 콩 기부 아니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이버 콩 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콩을 기부하는 네, 건가요? 콩이 하나당 100원의 역할을 하는데 뭐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하거나 뭐 카페 활동을 하거나 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하거나 뭐 이러면 콩을 가지게 되는데 그 콩을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런 콩을 기부받고자 하는 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게 카카오 가치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가 원하는 여성, 뭐 인권, 아동, 노인, 뭐 해외 이런 카테고리별로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되게 좋네요. 네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근데 이제 저희 한숲교회가 그러면 이번에 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도 어쩌면 좀 이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관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 체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관심이 가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그 기관에 기부를 하게 되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다양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표본이자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기부 또는 우리 공동체를 통한 기부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선한 사마리안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이런 제 NGO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간사님과 이 NGO 단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간사님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언젠가 다시 또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